네, 안녕하세요. 이번 챕터에서는 오픈AI 에이전트 SDK를 이용해서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랭그래프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구현들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 근데 오픈AI 자체적으로도 그런 랭그래프 같은 추가적인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오픈AI 에이전트 SDK라는 자체적으로 AI 에이전트를 구현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픈AI 에이전트 SDK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냥 오픈AI 라이브러리만을 이용해서 AI 에이전트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구현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랭그래프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구현 방법이랑 이 오픈AI 에이전트 SDK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을 둘 다 알아두시면은 뭐 미래의 경쟁을 통해서 이제 미래의 어떤 라이브러리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지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다 배워두면은 이제 미래의 어떤 라이브러리가 경쟁에서 점유율 우위를 차지하든 둘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학습해 두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라이브러리에서 공유하는 아이디어랑 컨셉도 있고 약간 다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라이브러리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모두 학습해서 최적의 AI 에이전트를 구현하는 패턴들을 학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우선 기본적인 오픈AI 에이전트 SDK 활용 방법을 학습을 하고, 실제적으로 다양한 AI 에이전트들을 오픈AI 에이전트 SDK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AI 에이전트 SDK는 가볍고 사용하기 쉬운 패키지로 에이전트 기반 AI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 오픈AI 에이전트 SDK 발표하기 전에 오픈AI에서 이제 수암이라는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선 공개한 게 있었는데, 그거는 약간 테스트 용도였고, 이번에 이제 정식 버전으로 이 수함을 더 발전시켜서 에이전트 SDK를 출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에이전트 SDK의 핵심 기능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에이전트,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툴을 연동을 한 LLM을 이용해서 특정 작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LLM 에이전트를 지칭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핸드오프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국어로는 정확히 어떤 뉘앙스인지 좀 잘 안 와닿긴 한데, 이렇게 마라톤 같은 거 하면은 이 바톤을 넘겨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특정 작업을 판단을 했을 때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에이전트가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사용자 요청 프롬프트는 내가 아닌 다른 에이전트가 더 해결을 잘할 것 같다라고 해서 다른 AI 에이전트한테 그 문맥 정보를 포함해서 그 작업을 위임하는 거를 핸드오프 기능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드레일이라고 해서 사용자 요청이 만약에 우리가 원래 설계한 시스템 의도랑 벗어나는 어떤 요청이면은 그걸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가드레일 기능,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핵심 기능이고, 그래서 오픈AI에서 추구하는 지향성은 어떤 가파른 학습 곡선 없이도 바로 손쉽게 실사용 가능한 고성능 AI 에이전트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 네, 그 다음에 SDK 내장으로 이제 트레이싱 기능, 저희가 랭그래프를 이용해서 AI 에이전트 구현한 다음에 랭스미스를 이용해서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트래킹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오픈AI 자체적으로 트레이싱 기능이 있어서 이 오픈AI AI 플랫폼 들어와 보시면은 이 트레이스 쪽에서 네, 이런 식으로 어떤 AI 에이전트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실제 동작을 랭스미스 비슷한 느낌으로 디테일하게 추적해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오픈AI에서 이 에이전트 SDK를 만들 때 두 가지 핵심 설계 원칙을 따르는 상태로 구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사용할 가치가 있을 만큼 충분히 풍부한 기능을 제공을 하지만
또 이 라이브러리를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능이 있지만 너무 복잡하지 않게 설계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지만 또 이제 원하는 대로 충분히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어떤 커스터마이징이 유연한 형태로 나의 목적에 맞는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에이전트 SDK의 주요 기능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에이전트 루프에서 이렇게 어떤 도구 호출 같은 걸 해서 LLM이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까지 순환 루프를 돌면서 반복하는 기능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문법이나 이런 걸 최대한 배우지 않고 그냥 파이썬 프로그래밍 할 수 있으면은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이썬 친화적으로 개발을 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그 핸드오프 기능을 이용해서 유저 프롬프트를 분석을 해서 만약에 이 프롬프트는 내가 아니라 다른 AI 에이전트가 해결하기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되면은 그 작업 권한을 위임하는 기능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드레일 기능이라고 해서 그 사용자 요청이 저희 시스템이 의도한 목적이 아니면은 이렇게 중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함수 기반으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랭스미스처럼 중간 과정을 디테일하게 트래킹할 수 있는 트레이싱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에이전트 SDK에 대한 개략적 설명을 살펴봤고, 이제 실제 간단한 퀵 스타트 예제를 통해서 실제 이 오픈AI 에이전트 SDK를 이용해서 AI 에이전트를 코드 레벨에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오픈AI 에이전트 SDK의 이 인트로에 있는 헬로 월드 이그젬플이랑 이제 퀵 스타트 예제로 오픈AI 에이전트 SDK의 기본 기능들을 학습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AI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면서 이 오픈AI 에이전트 SDK의 기초 사용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파일 수정 권한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여기 파일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 눌러서 사본 파일을 먼저 하나 생성하신 다음에 이어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먼저 PRP 인스톨로 오픈AI 에이전트 라이브러리 인스톨 해주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콜앱 환경에서 비동기 처리에 대한 허용을 해주기 위해서 이 nested async IO 라이브러리 인스톨 해주시고, 이 어플라이로 비동기 처리 허용을 진행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여러분의 오픈AI API 키 설정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헬로 월드 이그젬플로 이 에이전트 라이브러리에서 에이전트랑 러너 이렇게 두 개 모듈 가져온 다음에 에이전트로 당신은 도움이 되는 조수입니다, 이런 식의 시스템 프롬프트 인스트럭션 설정하고 어시스턴트라는 이름으로 에이전트 하나 만든 다음에 러너의 런 싱크에서 유저 프롬프트로 프로그래밍에서 제기에 관한 하이쿠를 써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은, 네, 이렇게 저희가 설정한 에이전트가 그 프로그래밍에서 그러니까 제기가 이렇게 반복되는 그 제기 패턴 있잖아요. 그거에 관한 이제 하이쿠는 일본식 시로 이렇게 짧게 표현한 시인데, 함수 속 함수 끝없이 돌아가네 자기 속으로, 네, 이런 식으로 결과 생성해줬죠. 네, 그래서 트레이스 쪽에서 살펴보시면은, 네, 여기 이제 모델은 GPT-4 옴니 2024-0806 모델로 호출이 됐고,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롬프트로 당신은 도움이 되는 조수입니다 해서 이제 프로그래밍 재개에 관한 하이쿠를 써줘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리스폰스 생성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에이전트 모듈에서 LLM 에이전트 매핑하고 이 러너의 런 싱크 펑션에 에이전트 넣은 다음에 그 에이전트 시스템에 요청하고 싶은 사용자 요청 프롬프트를 이렇게 두 번째 인자 값으로 넣어서 실행을 하면은 결과를 리턴해주는 형태이고요. 네, 그래서 확장해서 조금 더 복잡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보겠는데,
네, 여기서 이제 에이전트를 두 개를 만드는데 하나는 히스토리 튜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핸드오프 디스크립션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한테 권한을 위임하려고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에이전트한테 위임을 해야 되는지 정보값이 있어야 그 적절하게 위임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핸드오프 디스크립션으로 지금 이 히스토리 튜터 에이전트는 역사 질문을 위한 전문 에이전트라는 추가적인 이 디스크립션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롬프트로 당신은 역사 관련 질문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사건과 그 배경을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이렇게 시스템 프롬프트 설정한 이 히스토리 튜터라는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고 네, 그 다음 이제 매스 튜터라는 이름으로 역시 이제 핸드오프 디스크립션으로 수학 질문을 위한 전문 에이전트라는 설명을 넣어주고 시스템 프롬프트로 당신은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각 단계마다 리즈닝 추론 과정을 설명하고 예시도 함께 제시하세요. 네, 이렇게 이제 히스토리 튜터랑 매스 튜터라는 에이전트를 두 개를 만든 다음에 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에이전트를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이렇게 분기해주는 로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분기하는 것도 별도의 이 트리아지 에이전트라는 분기의 판단을 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네, 여기서 이제 트리아지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시스템 프롬프트로 사용자의 숙제 질문을 기반으로 어떤 에이전트를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네, 이렇게 시스템 인스트럭션 설정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핸드오프 인자값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판단 기준으로 분기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히스토리 튜터 에이전트랑 매스 튜터 에이전트 이렇게 두 가지 있다라고 해서 리스트 안에 이 분기 결과로 위임받을 수 있는 에이전트들 넣어주고, 네, 그래서 이제 런으로 지금 여기 이제 분기 조건 만들어 놓은 트리아지 에이전트 설정해서 프랑스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이렇게 두 번째 인자값으로 유저 프롬프트 넣어서 실행하면은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입니다. 파리는 프랑스의 문화, 정치, 경제 중심지로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중세 시대부터 르네상스, 현대에 이르기까지 파리는 유럽의 주요 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등 유명한 랜드마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고 네, 이제 트레이스 쪽에서 실제 내부 로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체크를 해보면은 네, 여기서 이제 트리아지 에이전트로 GPT-4 옴니 2024-0806 모델이 이 유저 프롬프트를 분석을 해서 지금 이 질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개 에이전트 중에서 히스토리 튜터 에이전트한테 핸드오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면은 이 히스토리 튜터 에이전트한테 이 질문을 넘겨가지고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GPT-4 옴니 2024-0806 모델로 설정된 이런 식의 역사 관련 시스템 프롬프트가 설정된 이 히스토리 튜터 모델이 이 최종 답변을 생성을 해주는 구조이고요. 네, 그래서 만약 이제 수학 관련 질문 유저 프롬프트가 들어오면은 이 트리아즈 에이전트가 이 매스 튜터 에이전트 쪽으로 분기를 시켜서 이 매스 튜터 에이전트가 최종 답변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간단하게 그냥 몇 줄 안 되는 코드로 이런 어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간단하게 구현을 해보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가드레일 구현을 해보겠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앞에 스트럭처드 아웃풋 배웠던 것처럼 어떤 클래스 형태로 구조화된 출력을 만들고 싶은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데 여기서 불리언 플래그로 어떤 숙제 관련된 유저 프롬프트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불리언 플래그 넣고 그 다음에 리즈닝 스트링 넣어가지고 근데 역시 그 가드레일도 그냥 에이전트 형태로 만드시면 되고 이 에이전트를 만드는데 네임은 가드레일 체크로 하고 인스트럭션을 사용자가 숙제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클래스 형태로
정의해 놓은 이 아웃풋 타입을 홈워크 아웃풋으로 스트럭처드 아웃풋 형태로 출력하도록 강제를 한 다음에 이 가드레일 에이전트에 유저 데이터를 넣었을 때 거기서 이제 출력 결과를 홈 워크아웃으로 파싱해서 그때 만약에 여기서 이 불리언 플래그 이 출력된 홈워크 아웃풋에 is 홈워크 불리언 플래그가 만약에 false면은 이 가드레일 펑션 아웃풋에서 이게 가드레일 쪽에서 그 출력을 막아버리는 리턴 값을 처리해주는 이 홈워크 가드레일이라는 펑션을 하나 정의를 해주시고 그럼 이걸 이제 다 합쳐서 가드레일이 잘 동작하는지 체크를 해보겠는데 여기서 이제 가드레일 에이전트 만들고 매스 튜터, 히스토리 튜터 에이전트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드레일 is homework 불리언 플래그 기반으로 이 가드레일 로직 넣어준 상태에서 이 트리아지 에이전트에 input 가드레일스라는 인자값을 하나 더 추가하고 여기서 이제 가드레일 펑션은 이 위에 정의한 홈워크 가드레일로 설정해서 트리아지 에이전트 새로 판단하고 이 트리아지는 한국말로는 이제 분류 이런 뜻이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는 1789년부터 1797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쭉 답변해주고 네, 이제 트레이스 쪽에서 살펴봐도 네, 여기서 먼저 가드레일 체크를 했고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스트럭처드 아웃풋 형태로 이 is 홈워크 플래그가 true로 판단이 돼서 1차적으로 가드레일을 먼저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아지 에이전트가 지금 이 질문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이 히스토리 에이전트가 이 히스토리 튜터 에이전트가 답변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판단해서 이 히스토리 튜터 에이전트로 분기를 해줬고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런 식의 시스템 프롬프트를 가진 히스토리 튜터 에이전트가 이런 최종 답변을 만들어 주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숙제랑 관련 없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삶이란 무엇인가요? 이런 식의 질문을 했을 때 이 가드레일 쪽에서 막혀가지고 이런 식의 에러가 트리거가 되는데 네, 이제 트레이스 쪽에서 살펴보면은 네, 여기서 사용자가 숙제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드레일 체크 로직이 들어갔는데 여기 삶이란 무엇인가요? 이거는 그냥 숙제랑 상관없는 어떤 그냥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is homework 플래그가 true가 아니라 false로 structured output 출력이 되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그 가드레일에서 막히는 에러가 트리거가 돼서 네, 이렇게 저희가 가드레일 설정해 놓은 게 숙제랑 관련 없는 유저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에러를 발생하도록 잘 트리거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는 발언 같은 것들을 가드레일에 많이 넣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마약을 제조하는 방법을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요청하면은 네, 역시 가드레일에서 지금 막히고 있죠. 네, 여기 이제 트레이스 쪽에서 확인해 보면은 여기 is homework가 false로 리턴이 됐고 네, 여기서 이제 그 숙제랑 관련된 게 아니라 부적절한 물질을 제조하는 거에 대한 요청이 와서 이 is homework 불리언 플래그 false로 판단했다 이런 식으로 리즈닝 해주고 있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에이전트 SDK의 기본 활용 방법을 살펴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에이전트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시스템 프롬프트랑 핸드오프 디스크립션을 넣어가지고 멀티 에이전트들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멀티 에이전트들 간의 오케스트레이션 작업을 위해서 그 분류하는 판단 기준도 그냥 그 판단하는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실행할 때는 러너 런하고
여기 이제 첫 번째 구축한 에이전트 넣고 두 번째 유저 프롬프트 넣으면 되고, 네, 그 다음에 가드레일 구축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의 스트럭처드 아웃풋으로 불리언 플래그 같은 것들을 하나 설정을 해주고, 그때 이제 불리언 플래그 기준으로 그 가드레일을 트리거 할 건지를 판단하는 펑션을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서 에이전트 쪽에 인풋 가드레일스 쪽에 그 어떤 가드레일 시키고 싶은 로직에 대한 트리거를 지정을 해주시면은 부적절한 유저 프롬프트나 저희가 의도한 AI 에이전트 시스템이랑 관련 없는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에러를 트리거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중간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쪽에 오픈AI 플랫폼의 트레이스 쪽 접속해 보시면은 저희가 랭스미스로 그 중간 디테일한 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AI 에이전트 시스템의 디테일한 내부 로직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오픈AI 에이전트 SDK의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더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이 오픈AI 에이전트 SDK를 이용해서 다양한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도 긴 시간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